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목표를 교육혁신 2.0으로 정했습니다.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늘봄학교 강사의 인건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방향의 키워드를 교육혁신 2.0으로 정했습니다. 평가혁신과 맞춤형 학습혁신, 학교 문화혁신을 통해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6년 동안 강은희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혁신 1.0을 추진해왔습니다. 학교 수업의 중심을 학생과 교실에 맞춰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대구시 교육청은 이제 평가혁신을 필두로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하는 교육혁신 2.0을 시작합니다. 소수 학생의 입시 성공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평가, 맞춤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평가, 학생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교육청은 먼저 학생의 진정한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하는 평가혁신을 제1목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서논구수령 평가 플랫폼 구축, 교과부열 채점 전문가 양성, 우수평가 문항 및 답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1 전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따른 성취평가 현장 지원을 통해 논서구술형 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올해 대구 교육의 두 번째 키워드는 맞춤형 학습 혁신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 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고 통합 맞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확대, 대구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설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경에 상관없이 신기술에 접근하고 맞춤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학교 문화의 혁신입니다.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마음 교육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군위 초중고 거점 학교를 육성하고 초등학교 군집 지역 양방향 공동 통합 구역을 확대합니다. 중고 통합 운영 학교 및 캠퍼스 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모델을 개발해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건 교육혁신 2.0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공교육 혁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올해 대구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기능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료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사실을 2달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청 지침대로 강사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권익위 제소까지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기능을 통합한 늘봄학교.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 5천 원입니다. 경기도 6만 원, 부산 4만 원, 대전도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강사비를 시간당 4만 원으로 하되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만 원이 최저 수준이란 뜻입니다. 이 문제로 작년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과 후 강사들은 낮은 강사료에 복사기 전기 사용료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강사의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대구 민주당도 가세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권익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노동권이 지켜져야 저희 아이들도 그거를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생에 관한 문제라고 포함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을 할 경우에 35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청 재정에 무리가 가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과 늘봄이 있고 초등 돌봄이 있는데 초등 돌봄은 강사료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늘봄은 3만 5천 원이고요. 똑같은 시간을 하고 똑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격차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15,000원의 인상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교육청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노조 간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사료 인상 문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도의 국립박물관에 잘못 전시된 한국 불교 정보를 경기도가 바로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지방 공공외교의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경기도 실무단은 인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별도의 불교관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점이 실무단의 눈에 띄었습니다.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경로가 그려진 안내도에 중국과 일본은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일본으로의 불교가 전파된 경로도 백제가 아닌 신라로 표기됐고 고구려와 백제, 경주의 표기도 잘못된 데다 경주의 위치는 전라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큰 오류가 있었고 그걸 전 세계인이 계속 본다고 생각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 끝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도는 조계종과 함께 자료를 만들어 보내 수정을 요청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 명의의 공식 문서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인도국립박물관으로부터 전시물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또 세계에 또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홍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부산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정부 주관 행사를 지자체가 함께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입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공모로 개최 도시를 선정키로 했는데 부산이 첫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고 지스타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클라우드 엑스포 등을 묶은 동남권 최대 정보통신기술 행사인 KICT 위크인 부산과 동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두 행사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 시범 도시와 스마트 빌리지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되어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 빌리지 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엔 70개 나라 330여 개사가 참여하고 850여 개 부스에 약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부산의 전시 컨벤션 개최 역량과 문화 관광 인프라 등을 홍보하고 직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부산과 세종 두 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단연 개최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비 등 3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 등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에 임시 복귀했습니다. 법원이 제명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중구의원 5명은 배 의원의 추가적인 불법 수의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배태숙 중구회 의장이 중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배 의원은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우선 임시 처분으로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조치 중단을 결정한 건 배 의원의 신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례대표 후순위가 공석을 채운다면 만일 배 의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할 경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 의장이 직에 복귀한 이후 곧바로 의회 사무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을 고려했을 때 의회의 변론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변론 기일에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이걸 단행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을 전문위원실로 보내고 자천시켜버리고 또 하나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을 2명씩이나 교체를 했는 걸 보면은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런 가운데 중구의회 의원 5명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행위에 더해 추가로 40여 건의 불법 수의 계약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42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명회사 의혹 같은 부분은 기존에 밝혀진 차명회사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처리한 정황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배태숙 의장은 입장을 묻기 위한 연락에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의혹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도권 환자 쏠림에 맞서서 지역 대학병원들이 특화된 의료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은 간, 담도, 췌장 분야에 특화된 간담췌병원을 개원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 병원을 찾던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들이 특화된 의료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최근 간, 담도, 췌장 분야에서 진단과 수술 등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간담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간 이식을 넘어서 간담체로 그 영역을 넓히고자 몇 년을 준비해왔으며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상급병원의 정체성 강조에 부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간 담도 췌장은 다른 분야보다 협진 시스템이 특히 중요하지만 원스톱 통합 진료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가대 병원에 설립된 간담제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 영상의학시설, 전문 수술실 등을 갖춰 진료부터 검사, 수술, 후속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또 교수진의 실시간 협진과 정량화된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첫째, 환자들이 믿고 맡기기 위해 찾아오는 희망을 드리는 병원을 만들겠다. 둘째, 의료진들이 먼저 나서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지속 가능한 병원을 만들겠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간담체 전문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도 운영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예약과 수납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다음 달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특화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정 갈등 지속, 수도권으로의 환자 이탈 등의 악재 속에서 지역 대학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겨울이 더 아름다운 비슬산에 올해도 어김없이 얼음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을 지나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비슬산 얼음 빙벽의 웅장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슬산 계곡이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100m 남짓되는 거대한 빙벽은 얼음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에 얼음은 그 두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얼음 기둥, 둥근 꽃 모양의 얼음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곳이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경산시에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여기는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한 비슬산 얼음동산은 겨울철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해마다 계곡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빙벽을 만드는데 이 빙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슬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인근 계곡은 오후에 들어서면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빙벽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빙벽에 5색 LED 조명을 설치해 예년보다 더 아름답고 색다른 겨울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얼음 동산이 넓고 커서 멋지고 어제 밤에도 봤었거든요. 밤에는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사진 찍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족 단으로 오기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비슬산 얼음동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돼 얼음 빙벽은 날이 갈수록 웅장한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돌입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78% 이상 증가한 211곳입니다. 시는 소비 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총 26곳을 적발해 2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달성군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한 농업경영인 지원에 나섭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부터 50세 미만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자에게는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39세 이하인 청년 부부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살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주기간 산정과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석의 29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김광석기의 야외 콘서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과 함께 유명 가수들의 추모 공연이 진행돼 많은 이들이 참여해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선수가 기획한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4천만 원을 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팬들을 초청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강식당 행사로 시즌 동안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익을 나눔으로 이어갔습니다. 대구동부 교육지원청은 장애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꿈키움 행복체험 겨울계절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노인가정 50가구에 가구당 연간 15.2kW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탄수 매트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늘봄학교 강사료 인상을 놓고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늘봄학교가 당장 새 학기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인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